최근에 전세 관련돼서 제 친구,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다는 제 친구 이야기를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댓글보다는 메일로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 이제 댓글이라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본인의 사정을 다 일일이 개인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본인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부분의 걱정이 곧 만기가 된다, 곧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번에 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번에는 전세를 올려줘야 되거나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야 되거나 여러 이제 선택 사항 앞에 놓여 있는데 준비가 돼 있거나, 배우자가 보통 나와 같은 마인드로서 열심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곡차곡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고민 관련돼서 메일을 보내지 않겠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이 준비가 안 되겠다거나, 대부분의 내 배우자가 같은 마음이라든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거나, 도대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렇게 반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이 대다수의 이 가정 경제에서, 특히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하죠. 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뭐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면 또 한없이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기본적인 것부터 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제가 또 많이 상담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저도 예전에 이사를 다녀보고 투자도 많이 해보고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은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정규 교육으로 들어가면 참 이런 걱정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보고 하나하나씩 이 밑에, 맨 밑에 베이스부터 말이죠. 항상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를 붓고 해야지만 단단하게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이렇게 건물이 잘 올라가서 튼튼하게 되듯이 하나하나씩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정리된 대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도움을 또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공통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쓰시거나 또는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2년 전, 4년 전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는 그 기준을 한번 처음부터 밝히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 내용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니 해도 당연히 머니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계약이라는 것도 다 누가 합니까? AI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한다, 사람. 무슨 얘기냐? 일단은 6개월 안쪽으로 내 전세 계약이, 보통 이제 2년을 하니까 전세 계약이 6개월 안쪽으로 이제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곧 시세를 대충, 우리 아파트,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가격이 2년 전, 4년보다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량도 많이 없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간 대 인간. 임대인분,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니까. 연락을 미리 드려서, 지금 내가 2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이 임차인의 지위가 높다거나 내가 갑이라던가 물건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반대적인, 저도 4년, 5년째 지금 안목의 시기를 걷고, 이제 저 오둠의 터널이 끝나는 건가? 이제 그때 딱 초입에 와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들도 저선사업가가 아니죠. 그 정도 고생했고, 그 정도 역전세로 뭐 돈을 많이 내줬거나, 그 정도 고금리로 이자를 많이 내주는 몇 년간을 그를 버티면서 이제 역전세 끝나나? 물건 다 던지고 이제 몇 개 있는 남은 것 중에서 내가 자산 쪽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 것만 보통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이 점점점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 아파트 올라갔네? 그럼 이분이 4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분이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분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올라갔으니까 저 전세 계약금 자체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정중하게 전화를 먼저 드려서 계약이 덕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덕분에 참 이렇게 저희 가족이 여기서 저렴하게 잘 또 안전하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면서 여쭤보는 거죠. 혹시라도 집주인분이 들어오셔야 될 상황인 건가? 아니면 전세 계약 관련돼서 얼마 정도 또 상승을 제가 또 드려야 될 상황인지 미리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 그분이 계속적으로 거기를 살고 싶다라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액적인 것을 일단은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자산으로 커버가 될 정도의 그 안에서만 혹시라도 좀 적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전세금을 좀 상승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밑줄의 본전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또는 내가 그 정도 큰 목돈의 전세금을 2년간, 4년간의 준비를, 어찌됐든 간에 준비를 못했다,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반전세식을, 그러니까 전세금은 그대로 있는데 최소한의 월 얼마씩 해서 제가 반전세식으로 얼마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세를 재계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거기 계속 살고 싶다라면 말입니다. 내가 목돈도 없고 전세금을 몇 천만 원 올려줄 경제적인 현재 여건이 안 된다라면 이렇게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그만 이런 금액
상승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현금을 매달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기존에 있는 집주인분과 임대인분과 내가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게 거기서 그냥 뭐 이런 고민 끝났고, 아 그래 다크호스 얘기 잘 들었고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1번인 것 같고, 2번은 당연히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집주인도 알고는 있지만 저도 많이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시세대로는 좀 올려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거기다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 인생을 화안에 망했다, 왜 이런 아직까지 이 부동산이 안 잡혀서, 이렇게 패배자적인 마인드로 지금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결혼했다라 그러면 나와 내 배우자가 있겠죠. 머리끄댕이 잡고 자리에 앉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아니면 주말에 시간 될 때 앉아서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대로 안 된단다. 원래 시세대로 바뀌었단다. 우리 돈 없잖아. 대출 안 나오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을 지금 내가 생활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내 직장이 그 근처고 또는 우리 애가 아직 학교 졸업하기 전이라 그러면 그 동네 살아야 되는 거죠. 방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또는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대출, 제 친구도 말씀드렸죠. 70%가 전세 대출이고 30%가 본인 자금이었는데 2년, 4년,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산을 좀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없는 거죠. 차를 샀던지 어디 여행을 갔던지 다 써버리고 없고, 온전히 남은 거라고는 전세자금 대출 70%와 거기 들어가 있는 30% 그 자기 자금밖에 없는데 저세금 오르다 보니까 본인은 밀려나야 된다는 거죠. 그 동네에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같은 비슷한 전세금에 플러스 반전세식으로 해서 매달 월세를 얼마 정도 집주인에게 주던지, 또는 평수를 낮춰야 되겠죠. 아니면 구축으로 하던지, 아니면 이제 같은 평형대고 우리 애들이 방 하나씩 줘야 된다라고 하면 더 외곽으로 중심에서 좀 더 멀리, 직장 가기 거리도 멀어지고 애들 학교도 멀어지고 점점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내가 참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가지고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빨리 6개월 전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그 사이에 모을 수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해서 내가 지금 얼마가 순자산 현금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내가 다음 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전세자금 한도가 나오는지, 또 금리는 얼마가 되는지를 한두 달 전에 알아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왜냐면 전세 물량이 대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내년에 계속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점점점 적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고, 공급자는 사라지는데 입주 물량도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다 정해진 수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이제 만기가 남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 작업을 일단은 현금적인 내가 지금 자산이 순자산 얼마, 또 대출을 실제적으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냈을 때 한도가 얼마 나오고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두 명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예산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예산의 집을 지금부터는 주말에 또는 퇴근하고 슬슬 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대구 아직 물량도 많고 아직까지 그래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메일에 고민 글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3개월, 4개월 이상 남으셨고 6개월 남으신 분도 메일 답이 오셨는데 자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현장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구도 가장 지금 물량이 많은 구가 남구죠. 지금 남구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까지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 구를 제외하고 북구, 수성구, 지금 세워놓은 것만 해도 달서구, 물리동 쪽 말고요. 그쪽 말고 동구도 없고 수성구는 당연히 없고 서구도 지금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신축은 이미 신고가 난 단지가 다다닥 나오면서 전세 가격도 이제 탁탁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온기가 준신축 구축으로 옆으로 주변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고, 그 큰 단지들의 전세 물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물량을 급감되는 것을 아실 같은데 사이트 보시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를 서는 거죠. 내가 한 번 더 전세를 다른 집에 가서 살 것인가, 예산이 나오나. 그럼 당연히 그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매달 내가 나가는 고정비가 있겠죠. 아이들이 키우면 더 고정비가 많고 사교육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식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해봤을 때 내가 매달 나갈 수 있는 그런 고정비, 전세자금 대출 이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내가 가능한 건가. 계속적으로 내가 줬을 때 혹시라도,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할 것은 전세를 계속적으로 살 것인가, 또는 이제는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 아닌가. 이 배우자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지금 이런 대구의 상황이라는데 일단 한번 현장을 나가보자는 거죠. 현장 나가보고 전세 물건을 보고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산이 요만큼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대장 아파트를 못 사겠지만 주변에 아직까지 가격이 예전만큼 예전에 2021년도 그때 신고가 최고점을 아직 정고점을 못 갔던 단지들 중에서 괜찮은 아파트 준신축, 신축 포함해서 구축이라든지
아파트들 중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 주거 관련돼서 안정성을 좀 찾을 필요가 올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사 다니고 또 전세금 올려둘까봐 돈도 없는데 이런 고민과 걱정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걱정과 고민 지금 말은 제가 짧게 드렸는데 이게 몇 달, 1년, 2년, 몇 년간 쌓이다 보면 사람이 와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저 전세금 올려주는데 다 날아가고 저 월세 특히 선택하신 분들 월세 다 날아가고 자산 혹시라도 자산이 폭락하거나 최근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집주인들의 책임이지만 반대적으로 자산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저 달콤한 저기 꿀은 저쪽이 다 빨아가네?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면서 혐오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폭락론자, 하락론자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대구 아파트를 사서 이제 무조건 떡상한다거나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의 안정성이란 말입니다. 주거 안정.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여기에 2년 있다가 나갈지 4년 있다가 나갈지 또는 2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그 계약갱신 정권을 쓰려고 이제 딱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있다는 거. 내 집에서 내가 산다는 거. 내 집에서 나와 내 배우자가 애들이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씻고 같이 저녁 먹고 푹 잠을 자고 그게 구축이든 신축이든 좋은 위치에 있든 나쁜 위치에 있든 간에 그거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세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 드렸던 초반에 집주인분과 얘기를 해보시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 뭐 부동산에 전세를 갈 수 있는 선택을 또 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된다. 6개월 안쪽으로 남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발품 알아보셔가지고 전세가 좀 더 올라가기 전에 1,000만, 2,000만 원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계약하고 쌌을 때 계약하는 게 나도 이득이죠. 대출도 적게 받고 내 돈도 적게 들어올 테니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지만 앞으로 더 이상 대구가 더 이상은 하락을 멈추고 전세 가격이 이제 점점점 받쳐주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더 내려가는 힘들다. 전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구축까지 온기가 퍼진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더 밀어 올렸을 경우에 말이죠. 매매가를 밀어 올렸을 경우에는 내가 그때 가서는 2년 뒤, 4년 뒤에 이제 내 집 마련 진짜 해야 되겠다. 도저히 전세금 못 올려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끌해가지고 여러 개 됐지만 그때는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했을 때 대출 관련돼서 내가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모아둔 돈도 다 날아가고 자식들 돈 다 날아가고 사기업비 돈 쓰고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세 관련돼서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액션 플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놓고 미리 해놔야지 조금이라도 내 삶이 안정이 되면서 바깥 활동 우리가 사회 활동하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애들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중요한 또 전환점 앞에 또 서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같이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주변들에게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